천안신당고등학교 1학년 2반 뉴스 앵커 홍성준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과 함께 보시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냐는 설문에 36%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도합 44%의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50% 이상의 학생들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천안신당고등학교 학생부 부장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권성훈 선생님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SNS 상으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욕을 한다던가 또는 뒷담화를 한다던가 그렇게 적발되는 사이버 폭력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싸우고 때리고 맞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로 인한 학교 폭력이 많았는데 요즘에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좀 그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옛날부터 얽혀있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피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복잡하고 첨예한 사람들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지금은 사이버 폭력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실제로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의에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부 교사들이 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사를 밝혀주면은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안내를 다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호 조치가 제1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호가 심리상담 및 조언인데 말 그대로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힘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상담 선생님이 계신 B클래스에서 제1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받기가 조금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이런 곳에서 또는 그 국가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2배 가까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또 많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는 1년에 40건, 50건 가까이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학교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재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의 연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일단 선생님도 일단 국민이고 지금 현재 국민적인 정서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소년법이죠. 그 간의 그 기준이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사를 봤는데 촉법소년의 70% 가까이가 13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촉법소년의 기준이 만 14세까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그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는 되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찍이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성인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흉악한 범죄들이 아이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춰서 좀 제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제도적으로나마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바람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례 중 천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자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 지금 현재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교육자로서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그렇게 학생이 자살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때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당고 학생부 선생님들, 쌤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특히 선생님이 4년째 학교폭력 하고 있거든요. 3년째긴 하지만 학생부에 4년째 있으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조금은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쌤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많은 쌤들께서 가해 학생들한테는 확실한 징계를, 그리고 피해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진정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라고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이 두렵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보복이라는 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안전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학생부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권상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내용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의 사례가 점차 감소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신당고등학교 1학년 2반 뉴스 마치겠습니다.